그 얼마 전에 그 노상원 500명 정도를 이 수거 대상으로 정리한 그 노상원 수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 500명 이 정리한 이 시기가 저는 이제 2023년 말로 보거든요. 2024년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그 제거 대상 중에 거론됐던 분이 정치인도 있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더 탐사 일당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근데 저희가 더 탐사에서 뉴 탐사로 독립을 한 시기가 2023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이 노상원 수첩이 저는 작성이 됐다고 보고, 그 안에 보면 좌파 판사에 대한 그 분노감들이 표출이 되어 있는데, 2023년 10월 그 무렵은 되돌아보자면은 그 총선 전초전이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좌절감들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엄으로 발현되기 전에 사적인 폭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로 1단계로 시행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자, 먼저 한번 PPT 처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이런 정치 테러는 개인의 우발적인 분명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이 우파 폭력을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건데, 대체적으로 다 일일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대원이 있고 행동대원들을 위해 극우 유튜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조종하는 맨 꼭대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보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좀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저는 국정원 출신 그 오비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배우들, 저는 몇 명의 실명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자, 작금의 정치 테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이명박 정부의 댓글 부대, 민간인 댓글 부대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고, 그 수사 결과 국정원에서 그 민간인들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인원이 총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3,500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발단 등 비롯해서 몇 명만 사법 처리됐고, 저 3,500명 대부분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3,500명의 인원들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암약하면서 정치 테러를 자행하는데 큰 자양분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댓글 부대원들 중에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내주시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가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 때 댓글 부대원으로 활동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이 불려져 나와서 감사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의혹에 그쳤고 제대로 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스카이데일리의 필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댓글 부대와 지금의 정치 테러 부분들이 다 하나로 좀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상진 신자유주의연대 극우 집회를 주도하고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킴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단체의 수장도 민간인 댓글 부대 3,5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비롯해서 보수 정권을 지탱하는 구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통적인 구조는 저 오른쪽 편에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조중동이 자유총연맹 등 관면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주요 포섭 대상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죠. 그리고 동원되는 이념은 반공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양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이 정치 테러를 주도하고 있고, 그 극우 기독교 세력 밑에는 조중동을 대신해서 극우 유튜버와 스카이데일리 등 여러 극우 매체들이 조선일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동대로 신남성연대니 신자유주의연대 등이
있고 60대를 대상해서 2030 청년 극우를 지금 포섭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동원되는 이념은 전통적인 반공주의가 아니고 혐중, 그다음에 패미, 반패미 정서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화면 넘겨 주시죠. 네, 요거는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극우 지금 이 기독교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조중동 절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조차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조중동 대신에 지금 그 다시 한번 눌러주시죠. 하나 더 눌러주시면 조중동 대신에 아시아 투데이 지금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 40%를 만났던 그 매체죠. 아시아 투데이, 펜앤마이크, 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 자유일보. 자유일보는 참고로 정광훈 딸이 운영하는 매체인데요. 저런 매체들이 지금 조중동을 지금 대체하고 있고, 저들이 제가 볼 때는 요즘 정치 테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주목해 주시면 다음 화면.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이 체포되고 난 뒤에 가장 옥중에서 2030 청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아니고 20, 30대 청년층들을 포섭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넘겨주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조중동을 대신한 새로운 극우 매체 중에 하나인 더 퍼블릭에 보도가 된 건데 제목을 보십시오. 윤석열이 2030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서부지법 폭동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윤석열을 윤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들을 정치 테러의 자양분으로 좀 동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되고 있고 한번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에 동원됐던 특임 목사죠. 정광훈이 길러낸 이영석 윤상현 의원 뒤쪽에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정광훈이 길렀던 특임 목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윤영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특임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광훈이 청교도 신학원이라고 하는 미인가 신학원을 통해서 길러낸 이런 특임 목사들이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다 위협적인 우리 사회를 굉장히 테러의 공포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세력들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폭동은 요즘 이렇게 인권위까지 확산이 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권위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 인권위에 2m가 넘는 격투기 출신 유튜버도 등장을 해가지고 기자들 상대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곤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헌재는 잘 아실 거고 헌재 흔들기 압박. 그 다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 국민변호인단은 전국적으로 다 지부가 있고 여기는 주로 청년층 2030들을 이제 중심으로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변호인단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법리 공방이 아니고 장외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구성되는데 저것도 또다시 정치 테러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건 아까 중복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광훈과 함께 지금 극우 기독교를 양분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동대구역 집회 그리고 지난주 광주 집회를 주도했었는데 이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넘겨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소년보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영상에서 했던 얘기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 저런 유튜브들이 결국은 정치 테러에 영감을 주고 하고 자극하고 있지 않나 매우 의심이 되는데 이 소년보 목사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테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 뉴탐사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테러 지난해 1월 직후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그 범인 김진성을 범행 전날 그 범행 현장 인근의 숙소까지 바래다 줬던 벤츠 차주가 있습니다. 이 벤츠 차주, 배 차주가 있고 그 밑에 조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바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했던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제가 요 점을 이제 주목을 해서 그 벤츠 차주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저희가 이번에 이 김진성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김진성을 만나서 밤중에 바래다 줬는데 그냥 숙소를 잘 몰라서 인근에 있는 곳으로 바래다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 숙소가 사실은 이분들이 살고 있는 가덕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바래다 주고 바로 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을로 복귀하는 데까지는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래다 준 것이 아니고 그 범인 김진성을 범행 전날 김진성에게 뭔가 정신적인 무장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던 사람과 면담까지 하고 저녁까지 먹고 다시 집으로 귀가한 게 아닌가 이제 매우 의심이 되는데, 이 벤츠 차주 2명, 조카까지 포함해서 벤츠 차주 2명을 그 당시에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출장을 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시간이 단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분리 신문한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신문했던 거. 앞에서 얘기한 진술 내용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맞춰서 진술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건 엉터리 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벤츠 차주를 그래서 이런 조사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몇 가지 의심점을 가지고 검찰 쪽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기자는 아니고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이 신고를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얘기한다면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문책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고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녹음을 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벤츠 차주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됐냐, 제가 제기한 신고된 부분들 제대로 조사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에 보고는 했다, 수사관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부분들에서는 명확한 얘기를 지금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배우로 의심되는 그 소년보 목사를 저희 취재진들이 한 2차례 찾아갔었고, 그리고 벤츠 차주가 범인을 태워다 준 벤츠 차주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는데도 명확한 답변도 하지를 않았고, 또 여기서 굉장히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실제로 벤츠 차주가 잠을 잔 숙소가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모텔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모텔입니다. 그거는 경찰 내부 정보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왜 숙소가 경찰 공식 발표에서 뒤집어졌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그 숙소에서 세계로 교회까지 매우 가깝습니다. 교회 위치가. 그리고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그 숙소에는 그 여관 주인 얘기에 따르면은 사람이 자고 가지 않은 것처럼 너무 깨끗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뭔가 계획을 가지고 김진성을 범행 장소 전날 불러내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벤츠 차주를 고용을 해서 제3의 장소로 안내해서 뭔가 비밀 회합을 갖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장소까지, 그 숙소까지 뭔가 이렇게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고, 한 가지 더 여기서 한번 이거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김진성이 왕관을 쓰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대여섯 군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가운데서 계속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보에 온 것에 따르면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범인 김진성의 활동, 유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배후 세력들에게 범인 김진성한테 직접적으로 그 돈을 지원하고 뭐 하고 했던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자기가 고용했던 이 테러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있는지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표식으로 왕관을 쓰고 다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보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유튜버도 한두 명 저한테 제보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취재 중입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재명 테러 사건은 배후에 공범이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했던 그 소년보 세계로 우리 목사가 있는 세계로 교회의 그 벤처 차주가 교인이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배후 수사는 다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